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어제 이제 미국 CPI 발표가 있었죠. 뭐 약간 이제 YOY로 이제 3월 미국 CPI가 한 5% 정도 상승이 있었고요. 예상치보다는 살짝 낮게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한 5.2 정도 됐었고, 전월 대비로 0.1% 나왔는데 전월 대비가 한 0.2 정도가 예상치였었기 때문에 소폭 낮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은 좀 하락을 했었고요. 근데 다만 또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게 연준의 통화량, 이제 연준 총 자산이 계속 증가되는 부분이었는데, 오늘 그 부분도 좀 이따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우선 일단 CPI 쪽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거비 같은 경우가 일단 계속 좀 상승폭을 유지하면서, 특히 이제 코어 물가가 생각보다 사실 높게 나왔습니다. 5.6% 나오면서 이거는 예상치보다도 높게 나왔었고요. 한 5.5% 전월 5.5%랑 유사하게 나왔었습니다. 이제 전월 대비로도 0.4% 나오면서 뭐 상당히 계속 근원 CPI 물가는 상당히 좀 높은 수치를 계속 나타내고 있다. 보시면 보실 수 있고요. 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이번에 물가가 좀 낮게 나온 게, 유가가 뭐 사실 작년 3월이 130달러 뭐 그 정도 대거든요. 이제 보시면은 그냥 뭐 주봉으로 보는 게 더 낫겠네요. 주봉으로 보면은 유가가 상당히 보시면 나오죠. 여기 133달러 최고점 기준으로 뭐 이제 유가가 뭐 거의 완전 최고점일 수준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6월 정도부터는 이제 유가의 기저 효과가 사라질 거다. 그러니까 기고 효과가 사라질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점해서 지금 유가도 또 반등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계속 근원이 좀 중요한 상황인데, 뭐 근원이 생각보다 좀 잘 안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CPI로는 이제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좀 업데이트 된 게 있어서 일단 뭐 나스닥하고 일단 코스피 간단하게 한 장짜리 표 보고, 뭐 간단히 이 지표는 기술적 분석할 때 한번 좀 보도록 하죠. 간단하게 이런 지표들이 뭐좀 추가했던 똑같은 건데 뭐 그냥 한 번에 이건 넣은 건데 뭐 조금 이따 보고, 일단 뭐 체크리스트만 먼저 간단하게 보면, 일단 뭐 코스피는 아직까지는 단기, 이제 뭐 좀 초단기, 단기, 뭐 그냥 중기, 중장기, 여기가 이제 초장기라고 했을 때 초장기 빼고는 아직까지는 뭐 롱 추세다 라고 사시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초단기는 좀 쇼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초장기랑 이제 초단기가 아직까지는 쇼 추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 아직까지는 그냥 단기 정도 추세는 아직까지는 롱 추세다. 뭐 사실 코스피나 나스닥이나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뭐 그래서 만든 게 이제 뭐 국고채나 이제 국고 10년 미국채 그리고 달러, 이건 이제 달러가 강세냐 약세냐 향후에, 그러니까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냐의 포지션이 롱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걸 가지고 있는 게 불리할 때 숏 포지션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제 금하고 WTI 있는데 뭐 대부분의 자산이 일단 지금 달러 빼고는, 뭐 달러도 아직까지는 뭐 사실 롱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지금 대부분의 자산은 일단 아직까지는 롱 추세다. 뭐 이것도 좀 이따가 자세하게 좀 지표들 좀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 보기 전에 일단 뭐 주가 움직임부터 봐야 되겠죠. 오늘 코스피 한 0.4% 막판에 좀 올라가면서 종료가 됐었고요. 코스닥 한 0.4% 정도, 뭐 사실 낙폭이 컸었는데 한 마이너스 2%까지 빠졌었다가 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멜중수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었다가, 매도를 크게 하고 있진 않았지만 하다가 막판에 사실 외국인이 이제 좀 기관하고 손바꾸기가 나면서 많이 좀 매도를 했고요. 기관이 거의 한 5천억 정도 매수를 했고, 개인이 한 1,800억, 외국인이 한 3,4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선물하고 아까 좀 헷갈렸던 거네요. 그 선물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가 사실 외국인이 막판에 뭐 사실 다 매도 폭으로 돌리면서 마이너스 21억 정도 매도 포지션 나오면서 뭐 그냥 사실 수급이 오늘은 선물은 크게는 없었다. 결국 누적적으로 그러니까 장 초반에는 외국인이 매수했다가 막판에 돌리면서 기관이랑 좀 바꾸기가 일어났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한 96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기관 한 80억 정도 매도, 개인 한 64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뭐 누적수 같은 경우에는 3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기관, 외국인은 소폭 매수 추세, 그 다음 선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한 1조 1000억 정도 매수 추세를 가지고 있고요. 작년 연초부터는 아직까지는 개인이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은 맞다. 외국인 좀 늘고 있는 상황. 근데 긴 시계열로 봤을 땐 아직까지 조금 더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이다라고는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개인이 압도적인 매수세인데 이제 선물로 외국인은 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선물은 거래량이 탈출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 이 올라갈 때 외국인도 많이 먹었겠지만 결국은 저는 내릴 추세일 확률이 특히 코스닥은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선물은 언제든 사실 탈출하기가 용이하긴 하거든요. 수급 자체도 사실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 장은 당연히 좋지 않은 모양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시만요. 제가 파일을 하나 안 켰네요. 잠시만요.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들 살펴보면 이제 주가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 국고채 10년을 차감한 게 이제 일드갭이라고 하고요. 나눈 걸 이제 패드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건 높을수록 저평가고 주가가 낮을수록 이제 고평가인데 이 정도면 여전히 저는 고평가 영역이다라고 일드갭이나 패드 모델이나 둘 다 보여지고요. 긴 시계열로 봐도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면 비싼 편이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기대 수익률을 성장률이란 물가 국고 10년으로 그러니까 차감한 건데 이거는 결국 높을수록 저평가하고 낮을수록 고평가인데 여전히 저는 좀 고평가 영역이지 않나. 증시 레벨은 여전히 그렇게 보여집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고평가 레벨이다. 어떤 수치로 보나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 같은 경우도 S&P는 국내랑 같이 되어 있는 걸 보시죠. 같이 되어 있는 걸 본다 하더라도 두 나라 다 고평가 영역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패드 모델로 봐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랜만에 S&P 퍼랑 트레일링 PBR 보시면은 그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성장률, 물가, 국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최고로 비싼 수준인 거죠. 지금 증시가 어떻게 생각하면 물가나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게 좋아 보이는 상태는 아니다. 사실 이렇게 친 다음에 결국은 증시가 완전 박살이 났었죠.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도 똑같이 그랬다가 바닥 부근에서 쭉 올라간다. 이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트레일링 퍼 말고 이제 PBR이랑 ROE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사실 PBR 상당히 높은 레벨이다. 지금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도 근데 이제 ROE 같은 경우는 또 나쁘진 않은 상황인데 PBR이 너무 높아 보인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사실 지금 상당히 좀 비싼 구간이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이제 신용장구 추이 살펴보면은 코스피랑 코스닥 합산 신용장구 같은 경우에는 이때 대비해서니까 약 한 1조 정도 증가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19조 6천억 정도 둘이 합쳐서 그 정도 되고요.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신용장구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증가되는 모습 여전히 너무 높은 레벨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증감 속도는 당연히 증가하고 있으니까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코스닥은 그냥 차트만 보여드리고 생략하는데 상당히 여기가 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설명드렸고, 실질금리 같은 경우에는, 실질금리는 소폭 상승하고 있는 추세, 기대 인플레이션은 단기 구간은 좀 내려가지만, 장기는 조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 근데 큰 움직임 폭은 아닌 상황, 그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통화량 같은 경우로 봤을 때 통화량 대비 S&P나 나스닥이나 윌셔나 결국 높을수록 고평가인데 여전히 높은 편이다. 이제 그렇게 보여주고 버핏 지수 이제 레이쇼 5000 대비해서 GDP도 상당히 높은 레벨이다. 이건 닷컴 버블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나머지는 그냥 이제 통화량 부분만 같이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이 수치도 특별하게 얘기 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냥
특별하게 이제 뭐 달라진 거라고 한다면 연준 총 자산이 좀 감소되고 있다라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다시. 그러니까 SBB 사태로 이제 연준 총 자산을 좀 늘리고 막 지준이 막 늘어났다가 다시 이제 조금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전주 대비해서 1,455억 달러 뭐 대규모로 감소가 좀 일어났고요. 연방준비은행 총 자산도 약 736억 달러 정도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확 늘어났었던 부분이 아직 뭐 다 감소가 되진 않았고요. 근데 결국 이제 이게 감소가 되면서 문제가 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지준이 점점 부족해지니까요. 근데 이제 예대율은 뭐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통화량 자체는 뭐 계속 이제 시중으로 어떻게 보면 풀려나고 있는 단계다. 이게 이제 유통 속도로 봐도 아실 수가 있겠죠. 통화 승수나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결국 이제 금리가 내려가서 뭐 보통 이제 지금 강세를 외치는 분들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서 금리가 이제 올라가서 증시가 빠졌던 거니까 뭐 내려가면 증시가 참 좋을 거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뭐 간단하게 뭐 금리랑 증시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금리가 내려갈 때 사실 증시가 좋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이제 제가 딱 증시 차트랑은 안 맞기는 한데 뭐 2000년대도 그렇고 2008년도 그렇고 다 금리 내릴 때거든요. 금리 내릴 때 항상 위기가 정말 이제 진짜 큰 위기는 내릴 때 발생을 했습니다. 뭐 이때도 뭐 사실 금리를 내려서라기보다는 코로나 때문이지만 딱 공교롭게도 금리를 내리고 있던 시절에 코로나가 딱 터지긴 했었죠. 이제 모든 시절이 결국은 다 금리를 인하할 때 모든 위기는 왔고, 뭐 결국은 저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위기니까 뭐 인하를 하는 게 뭐 더 맞는 표현이겠죠. 이제 위기니까 인하를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렇고 좀 약간 엑셀이 좀 오류가 있는데 잠깐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보통 이제 그래서 금리를 내려갈 거다라고 하는데 뭐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저도 이제 위기가 좀 와서 금리는 내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인데, 결국 장기적으로는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통화량이 너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 대비해서. 이 파란 색깔이 이제 연방준비은행 총자산을 GDP로 나눈 건데요. 20 밑으로 내려가면 통화량이 부족한 거고 높을수록 많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QT로 인해서 이만큼 통화량을 잘 긴축을 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문제가 나니까 뭐 다시 이제 양적 완화나 이런 걸 할 수 있었던 상황인 거죠. 돈을 많이 줄여놨으니까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뭐 다시 돈을 뭐 풀면 되겠지. 금리 빠지면 금리도 빠지고 다 해결이 되지 않겠어? 라고 하지만 통화량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만큼이나 남아있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만약에 금리를 금리만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물가는 쭉쭉쭉쭉 상승이 될 겁니다. 시차를 두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때 상황이랑은 지금 좀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상황이 약간 비슷하게 느껴졌던 이유는 이 지급준비금, 이 그냥 요 색깔이 지급준비금이잖아요. 요 색깔. 이 지급준비금이 많이 낮아졌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대형은행은 이만큼이었지만 소형은행은 여기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준이 없어서 이 RP 금리라고 해서 레포 금리도 막 튀고 단기 자금이 막 없는 상황이 이때도 발생했었고 이번에도 이제 발생을 했었는데, 그때랑은 다른 점은 이게 지준하고 RRP를 합친 금액이잖아요. 원래는 과거는 같이 갔는데 지금은 완전 달라져 버렸죠. 이만큼이 사실 지금은 이제 RRP로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보다 통화량이 RRP에 훨씬 많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랑 지금 같다고 볼 수 있을까? 이만큼이 지금 같지 않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문제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만큼이면 이제 대부분 설명은 된 것 같고, 이제 뭐 기술적 분석 쪽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머지 다 대충 설명을 드린 게 맞겠죠? 이제 뭐 그래서 뭐 중국 쪽도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M2 나누기 M1 이 통화 승수가 높을 때 항상 문제가 되는데,
뭐 과거 이제 2015년 높을 때 항상 문제가 나왔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엄청 높은 수준이죠. 과거보다. 뭐 증시가 약간 빠지긴 했지만 뭐 제가 봤을 때 중국 쪽은 지금 뭐 미국 쪽 견제로 인해서 저는 상당히 좀 불안한 상태다. 결국 맨날 이제 중국 부채 하지만 아직까지 문제 없었죠. 근데 결국엔 언젠간 전 문제가 생각하는데 그 언제가 이제 곧일 수 있다. 계속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술적 분석 쪽 차트를 보고 뭐 요걸 보죠 한번 이제. 그래서 일단 뭐 코스피 먼저 살펴보면은 일단 뭐 지표부터 보면은 일단 뭐 여기 5파 고점을 치고 저는 A, B, C로 한번 엘리어트 파동상 한번 빠졌다라고 보고요. 이제 뭐 국내가 조금 뭐 사실 장기로 보면 예전의 의견인데 여기 구름대도 있고 국내는 다시 한번 상승일 가능성도 아예 배제는 사실 할 수는 없긴 합니다. 아예 배제는 못 하긴 하는데 근데 일단 뭐 미국이 빠지는데 국내만 버틸 수 있을까? 이런 뷰 때문에 뭐 저도 일단 아직까지는 뭐 하락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은 하긴 하고요. 근데 뭐 이제 국내 쪽은 이거를 뭐 채널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한 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다시 반등하면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정도는 생각은 들고요. 일단 여기 고점을 다시 한번 넘었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뭐 결국 내려오는 모습을 일단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일단 뭐 괴선상으로는 지금 다 호전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추세에는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도 뭐 아직까지 추세에는 문제는 없지만 여기서 이렇게 꼬리 한번 나고 음봉 나고 뭐 오늘 반등을 결국 빠지다가 하긴 했지만 뭐 과열이도 그렇고 뭐 일단 좀 볼린저 밴드를 타다가 이탈한 것도 그렇고 좀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가파르게 오르기도 했었고요. 뭐 사실 몇몇 종목에 좀 집중된 영향으로 올라갔었죠. 뭐 사실 뭐 에코프로 관련된 종목들을 필두로 해서 2차전지 관련된 쪽 필두로 뭐 사실 소수의 종목이 끌어올렸던 장이라 뭐 그만큼 사실 취약하다라고는 봅니다. 그만큼 급격하게 오르기도 했었지만 그래서 뭐 좀 이런 상황은 뭐 결국 하락도 크긴 할 텐데 일단 쭉쭉쭉쭉 가고 있으니까 일단 뭐 좀 리스크 관리도 계속은 하실 필요는 있어 보인다. 뭐 이제 그 정도는 생각은 들고요. 뭐 이건 주봉으로 봐도 뭐 사실 아직까지는 그냥 RSI가 내려온 것도 아니고 뭐 결국 지금 지지되던 그러니까 저항이라는 라인을 일단 다 뚫어버리긴 했거든요. 뭐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뭐 좀 지켜보고 후행으로 대응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일단 이게 전환선, 기준선을 깨지나 마냐 뭐 이런 걸 좀 먼저 보고 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S&P 같은 경우에는 결국 뭐 장기 파동으로 봤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여기 5파 5점 치고 A, B, C 빠진 다음에 2009년까지 바닥을 찍고 나서 1파, 2파, 3파, 여기 4파, 5파까지 올라갔고 지금이 전 A, B 결국 C로 빠지는 파동이 한 번 더 남아있다.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5파 5점을 여기서 치고 결국 내려갔던 게 그냥 아마 이게 그냥 겹치는 파동인데 그냥 1, 2, 3, 4, 5로 그냥 빠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가장 사실 확률이 높고요. 왜냐면 이게 채널링을 했을 때 이게 채널이 다 다이거든요. 다 다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이게 한 파동이었다라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고 1, 2, 3, 4, 5 근데 1이랑 4가 이제 겹치는 파동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결국은 그럼 이제 B파가 되는 거죠. 이 B파가 되고 확실한 건 이 라인을 이제 깨질 때가 우리는 하락일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영역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괴선상으로는 뭐 다 모여있는 부분을 다 넘어가 버린 상황이고 괴선이 그래서 뭐 지금은 사실 추세로는 흠잡을 건 볼린저를 이탈했다 뭐 이 정도밖에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S&P는 여기를 또 넘냐 마냐도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여기는 좀 넘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는 봅니다. 요 라인을 넘냐 마냐도 일단 중요해서 근데 나스닥은 또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솔직히 그 부분이 좀 애매하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추세선도 이렇게 그어지면 이렇게까지밖에 안 그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후행적으로 나스닥도 알 수밖에 없겠다. 만약에 이제 새로운 라인으로 그어서 긋는 다음에 이제 이 정도로 되기는 하겠죠. 이제 보시면은
잠시만요. 제 선을 잘 못 맞췄는데 계속 못 맞추고 있네요. 네. 잠시만요. 네. 이 오늘 제가 손이 좀 이상하네요. 이게 그냥 다시 그릴 거랬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아이고, 이상한 데서 시간을 쓰고 있는데 아무튼 그냥 대충 뭐 이거 지금 정확하진 않은데 이렇게 올려놨을 때 딱히 맞는 것도 아니긴 해서 제가 봤을 때 일단 뭐 이거보다는 그냥 하단 채널이 깨지면 뭐 들어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근데 여기는 일단 뭐 RSI나 또 MAC가 좀 매도 시그널이 나오긴 해가지고 일단 뭐 다른 차트들에 비해서는 여기도 좀 넘어가 있고 뭐 가장 안 좋아 보이긴 한다, 나스닥 쪽이. 일단 그렇게는 보여집니다. 근데 일단 뭐 아직까지 여기도 뭐 사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1, 2, 3, 4, 5 다음에 A고 B라고 하면은 B가 이제 가장 추정이 또 어렵긴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제 그러고 이제 결국 여기가 이제 B라고 한다면 여기 4랑 여기 A 저점을 그어놓은 여기가 결국은 목선이 될 거거든요. 요 라인이 저는 목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이제 깨지냐 마냐 라고 보여지고 뭐 S&P로 주봉으로 반다 하더라도 여기가 되겠죠. 결국 요 라인이 결국 깨지면 깨질 거다. 이제 거의 구름대랑 비슷하겠죠. 이 구름대가 이탈이 되면 다시 한번 이제 번지가 될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코인 같은 경우도 뭐 잘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뭐 코인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아마 A, B, C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파동이 아닐까. 일단 지금은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V코스피 변동성이야 뭐 워낙 많이 뭐 사실 지금 거의 바닥 근처 왔다. 뭐 사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빅스도 뭐 마찬가지다. 상당히 낮은 수준까지는 내려왔고요. 뭐 필라델피아는 기준선에서 일단 지지가 된 상황인데 뭐 여기서 이제 좀 더 가냐 마냐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일단 전환선 위에서 지지는 됐다. 여기를 넘어주냐 마냐 니케이는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결국 여기 고점을 다시 넘냐 마냐가 뭐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얼마 안 남은 저기를 넘어주느냐 마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게 여기까지가 그냥 A고 1, B고 그 다음에 1, 2, 3, 4, 5일 가능성이 전 가장 크지 않을까. 그 다음에 C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급격하게는 아니겠지만 C를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게 저는 아직까지는 뭐 가장 큰 가능성이라고 보고요. 뭐 항생은 계속 뭐 기준선이나 여기 120 이동평균선 저항을 좀 보이고 있어서 지지를 보이고 있어서 여기선 좀 구름대에선 저항을 보였고요. 결국 어디가 먼저 깨지느냐, 위로든 아래든 좀 그걸 지켜보고 가면 되지 않을까 싶고, 뭐 상해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잘 아직까지는 가고 있긴 하지만 일단 여긴 좀 추세를 이 괴선들이 결국 무너지면 뭐 그때 이제 뭐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 뭐 잘 버티고 있긴 합니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 전 중국은 좀 안 좋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여러 가지 측면으로 유동성도 그렇고 뭐 일단 그렇게는 보여지고요.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직까지는 하방 추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달러 원도 아직까지는 여기 200일 이동 평균선을 제대로 넘지는 못하고 있죠. 그거를 확실히 뚫고 가더라도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WTI는 여기 200일 이동 평균선까지는 왔습니다. 여기서 돌파가 되느냐 마느냐가 좀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금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는 힘은 있긴 한데 뭐 MAC도 그렇고 볼린저도 그렇고 한번 이제 또 위든 밑이든 좀 세게 움직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 정도로 보여집니다. 뭐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이제 결국은 좀 장기적으로는 한번 뺐다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뭐 그냥 구주봉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우리나라 건 안 나오는데 결국 긴 꼬리가 나오면서 이게 1, 2, 3, 4, 5로 올라간 다음에 A, B, C로 저는 빠지는 추세가 한 번은 나왔다가 그 다음에 가지 않을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결국 미국도 똑같이 A, B, C로 한번 뺐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구주봉으로 보면은 120 이동평균선, 200일 이동평균선 뭐 거기 딱 닿이고 빠지는 추세였었거든요. 이게 1, 2, 3, 4, 5로. 뭐 그 다음에 ABC를 한번 뺐다가 다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개별 종목 보기 전에 이제 한번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코스피는
120분봉 추세는 아직까지는 롱 추세고, 일봉은 확실한 롱 추세고, 주봉도 거의 롱 추세고, 3주봉도 거의 롱 추세고, 9주봉만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은 아직 초단기는 아직은 숏 추세, 그 다음에 이제 일봉은 아직까지는 롱 추세, 주봉은 롱 추세, 3주봉은 뭐 좀 애매한 긴가민가한 상황이고, 9주봉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숏 추세다라고 보면 됩니다. 뭐 그래서 뭐 120분봉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설명을 드릴 때 보시면은 뭐 그냥 요 지표는 뭐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그냥 간단합니다. 밑으로 이제 여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때는 숏인 거고, 이렇게 연두 색깔이 위로 올라갈 때는 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롱, 숏. 여기서는 이제 숏 했다가 롱 했다가 다시 숏 하고, 여기선 다시 롱, 숏, 롱, 숏, 롱, 숏, 롱, 숏. 지금 이제 숏 타이밍이다 라고 뭐 거의 사실 나스닥은 일봉상으로는 일단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뭐 일봉이 지금 오늘의 종가가 아니니까 뭐 종가를 보고 사실 판단하는 게 더 맞긴 하겠죠. 근데 지금은 아직 일단 50일 볼린저만 뭐 넘어가 있는 상황, 200일까지는 안 넘어가 있고, 뭐 기준선 이탈 정도도 뭐 점점 매도 추세로 와 있고, 200 이격도 뭐 거의 매도 추세로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빅스는 아직까지는 뭐 매도 추세까지는 아니고요. ATR도 뭐 지금은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 이 역축이어서 그렇습니다. 빅스랑 ATR은. 하일드도 뭐 아직은 조금 낮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RSI도 뭐 지금은 조금 내려가고 있어서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상황이다. 70을 넘어갔다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뭐 좋지는 않고요. 뭐 주봉상으로는 뭐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다. 그래서 뭐 주봉상으로는 뭐 결국에 보통 이제 여기 50일 볼린저랑 200일 볼린저가 겹칠 때가 이제 진짜 바닥인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여기 이제 50일까지만 한번 왔었던 건데, 뭐 저는 이번엔 다시 한번 이 200일까지 오는 바닥이 한번 나타나지 않을까. 한번 좀 큰 하락이 저는 있다가 다시 가지 않을까. 일단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3주봉으로 나스닥 좀 장기 추세인 거죠. 3주봉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아직까지는 기준선 밑에 있고요. 여기도 이제 아직까지는 롱 추세라고 다시 보여지죠. 아까 여기는 이제 주봉상으로는 뭐 사실 꽤 많이 올라왔죠. 이 볼린저 추세가. 그래서 언제 떨어져도 이상한 상황은 아니다. 주봉상으로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하락도 전에 봤을 때 하락이 훨씬 컸었죠. 2009년이나 이럴 때. 그래서 지금 이 하락이 엄청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 한 번 더 빠질 수 있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주 3봉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주 3봉은 아직까지는 롱 추세다 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보통 하락이 다 200이 이동평균선까지 빠질 수 있는 걸 초장기 추세 때는 여기 2008년도도 결국은 그랬고, 여긴 데이터는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한 번은 뭐 저는 한 번 더 빠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 뭐 구주봉상으로는 여기 기준선 라인에서 딛고 반등을 했다. 근데 이제 구주봉상으로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다. 조심하실 필요 있다. 뭐 120분봉은 뭐 굳이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롱 추세인데 언제든 이 밑으로 크로스가 되면 이제 숏 추세다 라고 보실 수 있고, 뭐 기준선도 아직까지는 롱, 200일도 아직까지는 롱, 근데 이제 뭐 거의 천장까지 온 거 아닌가, 뭐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V 코스피나 뭐 ATR도 그렇습니다. 뭐 거의 이제 천정에 다 온 게 아닌가, 뭐 이제 그 정도 생각이고요. 뭐 주봉상으로도 그냥 주봉상을 이걸로 보죠. 기준선도 넘고 했지만 뭐 사실 여기도 똑같이 볼륨 50이 꽤나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어 보인다 생각을 하고, 뭐 결국 여기도 200일 볼린저 여기 보라 색깔 근처까지 하락을 할 때 한 번 다 결국 내려왔거든요. 이때 빼고 한 번 깔짝 빠졌던 때 빼고, 지금 하락이 이 정도로 끝날 확률이 전 낮다. 그냥 이때랑 비슷하다고 봐요. 저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빠지는 거, A, B, C로 빠지는 것처럼 A, B, C로
저는 한번 뺐다가 갈 확률이 아직은 전 더 높지 않나? 뭐 이제 그 정도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3주봉으로 봤을 때는 일단 200일에서 좀 지지가 됐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때도 이제 200일에서는 일단 지지가 됐었죠. 요거 3주봉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긴 3주봉은 이제 딱 갓 롱 추세가 완성이 되었다. 3주봉으로는 롱 추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9주봉으로도 이제 기준선은 좀 하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아직까지는 뭐 매도 포지션 추세로는 뭐 일단 그 정도로 보여지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기술적 지표 중에서 뭐 이제 나머지 국채 3년, 그러니까 이게 매수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수를 해야 되는 포지션, 매도를 해야 되는 포지션. 달러 좀 약간 애매하고 WTI 하나 정도 애매한 상황이고, 근데 여전히 나머지들은 다 롱 추세다. 아직까지 추세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국고도 그렇고, 뭐 이건 뭐 자세한 설명을 사실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런 거 지표들이 그렇게까지 관심이 있을 분은 흔치는 않을 것 같아가지고 뭐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미국채도 뭐 아직까지는 롱 추세다. 뭐 달러 원은 이제 숏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금도 아직까지는 롱 추세고, WTI도 아직까지는 롱 추세다. 뭐 이제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설명하던 거 맞아, 이제 개별적인 종목들 살펴보면은 일단 뭐 코스피도 여기 구름대 위에서 뭐 계속 잘 버티고 있죠. 근데 이제 다시 이제 구름대가 높아집니다. 여기서 따라 올라갈지 아니면 밑으로 이제 얇아진 이 구름대를 밑으로 뚫어버릴지 그걸 보고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차피 기준선도 여기 있기 때문에 결국 기준선이 요 며칠 지나면 한 다음 주 한 화요일 정도 되겠네요. 화수 되면 확 내려갈 거거든요. 이때 이제 주가가 같이 빠질지 아니면 올라갈지 그거를 보고 뭐 좀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키스골딩스 절대가치 평가로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데,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결국 주주 환원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 그게 이제 될 때 이제 진정한 랠리를 전 보이지 않을까. 일단 뭐 계속 그렇게는 보여지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120일 이동 200일에서 잘 지지가 되면서 일단 반등을 한 상황입니다. 뭐 좀 지지는 잘 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대 수익률은 나쁘진 않은데 그냥 연두색만 봤을 땐 높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뭐 내려왔어도 뭐 과거에 대비해서 나쁘진 않은데, 뭐 금리를 감안하니까 좀 별로로 보이긴 한다. 사실 금리를 감안하면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다 그렇긴 해요. 지금 금리가 너무 높은 편이라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우리 금융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 좀 바닥을 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진짜 바닥인지 아닌지 좀 봐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밑으로 뚫리면 뭐 정말 좀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저점을 뚫리면 일단 뭐 아직까지는 추세는 뭐 아직까지는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뭐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금융지수는 뭐 점점 싸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근데 이제 사실 뭐 국내 쪽 부동산이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기대 수익률로 봤을 때는 뭐 워낙 쌉니다. 사실 그런 일만 없다고 하면은 뭐 충분히 매수하기 좋은 가격은 맞다. 근데 이제 부동산에 좀 저는 걸리긴 한다. 이제 뭐 그 정도이고요. 뭐 삼성전자도 뭐 아직까지는 추세는 뭐 이상은 없는데 볼린저를 타다가 좀 이탈된 거 뭐 그 정도 빼고는 뭐 아직까지 추세는 문제는 없다. 뭐 이제 그 정도로는 보여집니다. 추세 자체로는. 뭐 일단 밸류에이션 자체는 이제 좀 비싸지고 있다. 저는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오히려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금리를 감안 안 하면 괜찮을 수 있어도 금리를 감안하면 저는 뭐 여전히 비싸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구름대를 확실하게는 못 넘고 있는 상황. 아직까지는 결국 구름대를 넘냐 밑으로 뚫리냐 뭐 좀 이건 보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점점 하이닉스도 비싸지고 있는 상황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적이 좋지 않으니까요, 결국에는. 그래서 일단 여기도 뭐 금리를 감안하면 뭐 좀 비싼 편이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많이 상승을 했죠. 이제 결국 여기는 다 정배열이 나면서 일단 뭐 추세는 나쁘지 않다. 추세를 뭐 먼저 끌 것까지는 없겠지만 뭐 도지 모양 나오는 게 좀 기분 나쁘긴 한데
뭐 결국 여기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가면 뭐 저는 한번 자르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이제 그 정도로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림으로 봤을 때는 뭐 소폭 정도 뭐 밸류에이션은 뭐 나쁘진 않은 편이다. 림으로 봤을 때 뭐 이제 그 정도고, 다만 여기도 이제 금리를 감안하면 뭐 그렇게까지 메리트는 있어 보이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LG화학도 뭐 결국 사실 쭉쭉쭉쭉 잘 가긴 했는데, 일단 뭐 이 거래량 터진 것도 그렇고 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뭐 사실. 근데 일단 뭐 추세 자체가 뭐 아직까지 뭐 나쁘진 않다. 뭐 결국은 뭐 결국 여기서 기준선에서 좀 지지도 잘하고, 일단 뭐 추세가 아직 죽지는 않았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뭐 다만 밸류에이션은 점점 비싸지고 있다. 지금 많이 비싼 편이다. 뭐 밸류로는 뭐 저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금리 감안하면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비싸다라고 보고요.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지부진하죠. 여기 구름대를 밑으로 이제 깨면 정말 안 좋아 보인다. 일단 뭐 그렇게 보여지고, 뭐 딱히 여기도 뭐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지금 당장은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상대가치 평가로 뭐 금리 감안하면 좀 비싼 편으로 보이고요. 뭐 효성화학도 뭐 아직까지는 하방 추세 굳이 뭐 건드릴 필요 없다. 여기서 200일 제대로 못 넘었기 때문에 결국 다시 좀 하방 추세인 것 같고요. 일단 뭐 굳이 밸류에이션은 싸도 지금 먼저 하방 추세를 건드릴 필요는 없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효성화학도 금리를 감안하니까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뭐 그 정도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GS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기준선 위로 올라오긴 했지만 다시 이제 기준선을 또 하회한다면 좀 조심은 하시는 게 필요하다 생각은 들고요. 다만 뭐 밸류에이션 자체는 뭐 매우 싸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뭐 기대 수익률도 너무나 이제 저렴한 편인데, 여기는 뭐 금리 감안해도 사실 밸류는 참 저렴한 저는 상황이다. 뭐 사실 매우 회사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KT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좀 대표이사 문제가 있죠. 좀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아직까지 추세는 좀 다시 이제 좀 괜찮아지긴 했고요. 전환선 기준선 상회하고 있긴 하니까. 근데 다시 여기 저점을 이제 깨지면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뭐 일단 뭐 밸류에이션은 그래도 저평가가 꽤 크게 돼 있다라고는 보여지고,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엄청 나쁘진 않다. 뭐 사실 이 정도면 뭐 그냥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DLNC 같은 경우도 뭐 일단 아직까지는 추세가 뭐 엄청 돌아선 건 아니지만 뭐 좀 그래도 바닥을 좀 뒤져 보이는 추세긴 한데, 이제 여기서 구름대까지 사실 넘어가서 200일까지 넘어가 줘야 되겠죠. 진짜 추세가 사실 형성이 되려면 일단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일단 여전히 저평가는 저평가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밸류 자체로는요. 뭐 상대가치 평가로도 점점 싸지고 있는 상황인 거는 맞고, 근데 뭐 다만 카카오는 여기 120일에서 좀 지지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를 이제 깨지면 구름대를 뚫기 전에 깨지면 다시 한번 이제 나락으로 갈 수 있다. 뭐 이제 그 정도로 보여지고요. 뭐 밸류 자체는 뭐 좀 비싼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카카오 뭐 여전히 비싼 축이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뭐 카카오랑 뭐 차트 모양은 사실 뭐 똑같습니다. 절대가치 평가로는 뭐 네이버가 조금 더 비싸 보이긴 하고요.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네이버도 여전히 좀 밸류는 비싼 편이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살펴보면은 뭐 셀트리온은 일단 바닥을 좀 딛고 반등은 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진짜 상승인가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는 물음표긴 합니다. 사실 뭐 그렇게 차트가 좋아 보이는 상황은 아니다. 뭐 RSI 과열이기도 하고 뭐 십자가 도지 나기도 하고 뭐 엄청 적극적으로 들어갈 레벨은 아니고, 그리고 밸류 자체도 뭐 사실 저는 뭐 그렇게 메리트는 없어 보이는 밸류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딱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보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일단 하방하다가 뭐 추세가 이제 조금 그래도 구름대라도 넘었는데, 일단 여기 200일을 또 다시 이제 넘어주느냐가 뭐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밸류는 뭐 여전히 비싼 상황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여전히 비싼 레벨이다.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뭐 다시 이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뭐 굳이 뭐 상승 추세가 아닌데 뭐 들어갈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뭐 여전히 그리고 NC도 좀 비싼 축에 속한다라고 밸류 자체로 보여집니다. 뭐 상대 가치 평가로도 뭐 저평가되어 있지는 않고요. 좋아 보이진 않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추세가 아직까지는 쭉 좋은데 여기 기준선에서 좀 지지가 잘 되냐 긴 꼬리 날면서 이런 뭐 추세는 뭐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뭐 기준선 뚫리면 바로 매도를 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생각이고 밸류는 이제 점점 저평가가 좀 해소되고 있는 뭐그 정도 단계다 라고 보여지지만 아직까지는 뭐 저평가는 저평가다 라고는 보여지고 뭐 점점 저평가가 좀 해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뭐 추세가 그냥 좀 희마리는 없긴 한데 여기 구름대에서 지지가 되냐 마냐가 뭐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 50일 이동평균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밸류에이션 자체는 뭐 살짝 정도 뭐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 좀 비싼 편이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뭐 추세가 조금 전보단 나아지긴 했지만 기준선에서 버텨주느냐 못 버텨주느냐가 뭐 가장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절대가치 평가로는 밸류에이션은 괜찮은 편이고요.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이 정도면 뭐 엄청 나쁜 건 아니다. 뭐 이제 그 정도로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기업 평가 살펴보면은 한국 기업 평가도 뭐 다 모여 있죠. 여기 위로 넘냐 밑으로 넘느냐가 뭐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땐 그냥 적정한 상황이고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그냥 그래서 좀 비싼 편이라고 보는 게 이건 좀 맞을 것 같고요. 금리를 감안 안 하면 엄청 싼 거고요, 사실. 다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좀 실적 저하가 되면서 점점 좀 비싸지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도 올라간 부분의 영향도 있고 이제 뭐 그렇게 보여주고 뭐 한국 금융 지주 같은 경우가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엄청 비싼 것까지는 아닌데 아직도 엄청 싼 추세까지도 아닌 뭐 조금 애매한 가격이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뭐 사실 금리를 감안 안 하면 엄청 싼 거는 맞고요. 금리를 감안 안 했을 때는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오르면 여전히 추세는 강한데 이제 여기서 뭐 기준선 깨지면 뭐 그땐 미련 없이 그냥 매도를 하자 뭐 그 정도인 것 같고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전환선 위로는 올라와서 기준선이랑 여기 200일 괴선 일단 1차적으로 넘고 그 다음 구름대라도 전 좀 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결국 저는 그냥 이게 ABC로 봐야 될지 뭐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한번 하락하고 다시 반등하고 다시 하락하는 파동이 저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국 쪽은 왜냐면 이렇게 상승만 했다가 그냥 조정 한번 없이 올라갈 가능성은 너무나 낮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라고 하기에는 이 상승폭이 워낙 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한번 이 상승에 대해서 되돌림은 한번 나오는 게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결국 여기까지 내려왔던 거 A, B, C든 해서 한 파동이 끝이 나고 다시 B 이후에 다시 좀 하락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냥 결론적으로 결국 영준 총자산이 뭐 결국은 저는 다시 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풀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왜냐면 물가가 안 잡힐 거거든요. 결과론적으로 긴 추세로는 뭐 사실 점점 축소가 될 거고 뭐 그 영향으로 결국 증시는 좀 저는 장기적으로는 약세이긴 하다. 약세의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여지지만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일단 뭐 국내는 아직까지는 단기는 롱이고 이제 나스닥만 아직은 단기 추세가 조금 숏이고 근데 일단 가장 중요한 뭐 일봉은 여전히 다 롱 추세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일단 좀 지켜보고 움직이는 게 저는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CPI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코어가 이제 근원 물가가 계속 안 잡히고 있고 뭐 사실 여기 CPI로 봤을 땐 조금 더 변화 폭이 큰 걸로 보이실 수 있겠지만 이게 PC로 봤을 때 사실 연준은 PC의 물가를 더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이 PC 물가가 잠시만요. PC 물가가 위에 있나 보네요. 네, PC가 보시면은
여기 있었네요. PC는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거든요. 특히 코어도 그렇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좀 계속 조심하실 필요가 뭐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아마도 저는 뭐 대부분의 사람의 예상도 그렇고 미국 상업용 부동산, 특히 이제 미국 부동산들이 좀 문제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지준 쪽에도 결국은 하락을 할 거고 뭐 그런 측면에서 좀 그쪽 자산이 지금 밸류도 상당히 비싼 편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미국 쪽 자산,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다 밸류가 높기 때문에 그런 자산 위주로 저는 붕괴가 되지 않을까, 미국 부동산 쪽하고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근데 뭐 트리거가 뭘까? 뭐 사실 뭐 전쟁일지 뭘지 어떤 걸지 모르겠지만 그냥 경기 침체일지 일단 뭐 저는 아직까지는 계속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